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거리. 임신 8개월의 배가 불룩한 임산부는 쓰러진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맥박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제 몸도 잘 못 가누는 임산부는 힘겹게 몸을 움직여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아, 배가 너무 아파. 아이가 곧 나올 것처럼 배가 아팠지만 임산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반지하 방. 뚝뚝.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하연은 눈을 뜨자마자 바닥에 놓인 대야로 손을 뻗었어요. 물이 새는 곳은 어제도 그제도 똑같은 자리였죠. 하연은 배를 감싸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임신 8개월, 배는 이제 혼자 힘으로 일어나기도 힘들 만큼 무거웠어요. 그때였습니다. 허리가 또 찢어질 것 같아 침대에 누운 남편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공사장에서 떨어진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허리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어요. 띠링. 휴대폰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형외과 진료비 미납. 조속히 납부 바랍니다. 하연은 화면을 끄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오늘 꼭 벌어올게.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은 서둘러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 양선이는 침대에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하연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연아, 엄마 괜찮다. 네가 임신했는데 엄마가 이러고 있으니. 엄마, 오늘 많이 벌어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연은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시래기 몇 줄기와 물병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연은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어요. 배고픈 배를 채우는 건 오늘도 물뿐이었죠. 그때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하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오늘은 꼭 뭐라도 사올게. 조금만 참아줘. 하연은 옷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윗집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쿵쿵. 계단 오르내리는 소리 시끄러 죽겠네. 나중에 애 태어나면 밤낮 없이 시끄럽겠구만. 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연은 목에 두른 빨간 목도리를 더 꽉 감았어요. 이 목도리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이었죠. 아버지는 이 목도리를 평생 목에서 떼지 않으셨습니다. 하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껌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루에 몇 통이라도 팔아야 밥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평소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여기 제가 늘 서던 자리인데요. 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중년 남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당신 땅이에요? 배 부르다고 동정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자리세 내야 하는 곳이라고. 남자는 하연을 밀쳐냈습니다. 하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배가 뭉쳤습니다. 통증이 왔죠. 하연은 벽에 손을 짚고 가만히 숨을 고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괜찮아, 아기야. 엄마가 괜찮아. 조금만 버티자.
하연은 다시 걸었습니다. 큰 건물 앞에 서서 껌을 꺼내 들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 했지만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여기 장사하는 곳 아니에요.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한 분만. 안 된다니까요. 빨리 나가요. 하연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추위에 손이 고봤습니다. 껌 봉지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연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렇게 돈도 없으면서 애는 왜 낳아? 나 같으면 안 낳았을걸? 하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한참을 서 있었지만 껌은 한 통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껌 하나 주세요. 하연은 반가운 마음에 껌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돈을 주면서 웃으며 물었어요. 이거 팔아서 하루에 얼마나 벌어요? 그 말투는 비웃는 듯 했습니다. 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자는 다시 말했죠. 남편 있어요? 밥이나 한번 먹을까? 하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괜찮습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껌을 바닥에 던졌어요. 잘난 척은. 남자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하연은 바닥에 떨어진 껌을 주워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겨울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습니다. 빨간 목도리가 바람에 휘날렸어요. 그때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하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목도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연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목도리를 매만지며 작게 속삭였죠. 아빠, 오늘은 좀 도와주세요. 배가 또 뭉쳤습니다.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하연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죠.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연은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연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배가 계속 뭉쳤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들었죠. 반지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땠어? 남편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어요. 하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그냥 쉬어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껌은 한 통도 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연은 방 한쪽 구석에 걸린 빨간 목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목도리를 만졌어요. 천은 많이 낡았고 실밥도 여기저기 풀려 있었죠. 하연은 손가락으로 그 실밥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 작게 중얼거렸어요. 옆방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아, 그 목도리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도 목에 있었지. 어머니 양선이가 침대에 누운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연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 목도리를 정말 아끼셨죠? 그럼 아버지는 그걸 보물처럼 여기셨어.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지.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잖니, 이건 목숨 같은 거라고.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하연은 아버지에게 물었었죠. 아빠, 이 목도리 누가 줬어요? 왜 이렇게 아껴요? 아버지 윤만식은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며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하연아, 이건 아빠 목숨 같은 거다. 아주 소중한 사람이 준 거야. 누가요? 나중에 크면 알려줄게.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연은 그때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연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목도리를 꼭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침대에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으가. 하연은 서둘러 남편 곁으로 갔어요. 여보, 괜찮아요? 약 드릴까요? 약이 떨어졌어. 하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약을 살 돈이 없었어요. 하연은 방 한구석에 쌓인 종이약 봉지를 뒤적거렸습니다. 혹시 남은 약이라도 있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뭐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 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오늘 겪었던 성희롱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남자의 말투, 껌을 바닥에 던지던 모습, 모든 게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하연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더 괴로워할 것 같았어요. 방 한쪽에는 병원비 독촉장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어보기도 싫을 만큼 많았어요.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연아, 네가 너무 고생이다. 엄마가 쓸모없는 엄마라서. 어머니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반신마비가 된 몸은 움직이지 않았죠. 쓸모없는 엄마 딸만 힘들게 하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다 괜찮아질 거예요. 아기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돼요. 하연은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볕들 날이 온다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랬지, 볕들 날이 온다고. 하연은 다시 빨간 목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목도리는 낡았지만 빨간색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마치 아버지가 아직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연은 목도리를 손에 쥐고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볕들 날이 올까요? 우리한테도. 목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그 따뜻한 천을 만지며 힘을 얻었어요.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하얀 눈송이가 보였죠. 하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엄마도 너를 지켜줄 거야. 남편이 침대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고 있었어요.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하연은 남편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도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아내가 임신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 해주고. 괜찮아요. 우리 다 함께 이겨낼 거예요. 하연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다시 빨간 목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목도리는 하연의 손 안에서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하연은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연아, 포기하지 마라. 볕들 날은 꼭 온다. 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하연은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울 수 없었죠. 밖에서는 눈이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어요. 사실 어젯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죠. 배가 자꾸 뭉치고 아기가 계속 발로 차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온 하연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시래기 몇 줄기와 물병뿐이었죠. 하연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말했어요. 하연아, 밥이라도 먹고 나가라. 하연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배 안 고파요.
하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남편은 또 자책했어요. 하연은 남편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도 아픈데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오늘은 꼭 뭐라도 벌어올게요. 하연은 빨간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목도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밖으로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연은 목도리를 더 꽉 감았어요. 거리로 나온 하연은 껌 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추워서 껌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손가락이 얼어서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 껌 한 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하연은 허리를 굽혀 껌을 주우려 했어요. 하지만 배가 너무 불러서 허리를 굽히기가 힘들었죠. 그때 한 초등학생이 다가와 껌을 주었습니다. 아줌마, 이거요. 고맙구나. 하연은 눈물이 글썽했어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하연은 다시 길가에 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껌을 권했어요. 껌 하나 사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두 젊은 여자가 지나가며 이야기했어요. 저렇게 돈도 없으면서 애는 왜 낳았대? 태어날 애가 불쌍하지나 같으면 안 낳았을 거야. 하연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연은 조용히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예쁘게 키워줄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하지만 껌은 한 통도 팔리지 않았어요. 하연은 배가 고팠습니다.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죠. 하연은 건물 화장실에 가려고 했습니다. 배가 불러서 화장실이 자주 급했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경비가 막아섰습니다. 여기 고객 전용입니다. 나가세요. 잠깐만요, 화장실만. 안 된다니까요. 하연은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공원 화장실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멀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공원 화장실에 다녀온 하연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빵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갓 구운 빵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연은 걸음을 멈추고 냄새만 맡았어요. 배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밥을 못 사줘서. 그때 빵집 주인이 나왔습니다. 여기 서성이지 마세요. 손님들 불편해요. 죄송합니다. 하연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다시 길가에 섰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배도 무거웠죠. 근처 벤치에 잠깐 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말했어요. 여기 제 자리예요. 비켜주시겠어요? 하연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배가 다시 뭉쳤어요. 이번엔 통증이 더 심했습니다. 으윽. 하연은 허리를 짚으며 신음했어요. 허리가 찌릿찌릿했습니다. 임신 후기에 나타나는 위험 신호였죠. 안 돼, 지금은 안 돼. 하연은 벽을 짚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엄마는 쓰러질 수 없어. 아직 안 돼. 하연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어요.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게 내리던 눈이 점점 세차게 내렸어요. 빨간 목도리가 눈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연은 목도리를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걷다가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연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배를 부여잡았어요. 배가 무거웠습니다. 몸도 힘들었죠. 하지만 하연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할머니에게로 다가갔어요. 눈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빨간 목도리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하연은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아보니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연은 할머니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연은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연은 혼자였어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눈 내리는 거리에서 쓰러진 할머니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연은 할머니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했어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안 돼, 이러다 돌아가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친구와 이야기하며 지나갔어요. 야, 괜히 도왔다가 책임 떠넘기면 어떡해. 그냥 가자. 맞아. 요즘 세상에 누가 남 돕냐. 두 사람은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하연은 다시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한 중년 아주머니가 걸음을 멈추고 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가씨도 임산부인데 무리하지 마세요. 119 부르세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할머니가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위치가 어디신가요? 하연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위치 확인 중이니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10분이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2분 숨이. 하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은 너무 길었어요. 할머니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연은 할머니를 다시 살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더 파래져 있었습니다. 저혈당일지도 몰라. 하연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기 전 당뇨로 고생하실 때 본 증상과 비슷했어요. 그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육만식은 평생 남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하연이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다가 쓰러진 사람을 본 적이 있었죠.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었어요. 아빠, 왜 그 아저씨를 도와줬어요? 하연이 물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하연아, 위급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연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연은 할머니를 업어보려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어요. 힘을 주는 순간 배가 뭉쳤습니다. 통증이 왔어요. 하연은 중심을 잃고 무릎이 털썩 꺾였습니다. 안 돼, 일어나야 해. 하연은 다시 일어서려 했어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할 수 있죠? 아빠가 하셨던 것처럼 저도 할 수 있죠? 하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힘을 모았습니다. 이번엔 할머니의 몸을 제대로 업었어요. 할머니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포기하지 않았죠.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하연은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배는 너무 무거웠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눈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빨간 목도리가 바람에 세차게 휘날렸어요. 하연의 얼굴에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할 수 있어. 엄마가 해낼 수 있어. 하연은 뱃속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버텨줘, 조금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연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임산부 저러다 큰일 나겠네. 미친 거 아니야? 저 배로 사람을 업고 가.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그저 앞만 보고 걸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병원은 아직 멀었습니다. 300m는 좋게 남았을 거예요. 하연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온몸이 뜨거웠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후후.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하연은 멈추고 싶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연은 자신을 다독이며 걸었습니다. 그때 뱃속에서 아기가 또 발로 찼어요. 통통.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빨간 목도리가 하연의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할 수 있어요. 저 포기 안 해요. 하연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계속 걸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쓰러진 할머니를 업고 하연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 모습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도, 그리고 하연 자신의 운명도 바꿀 거라는 것도 아무도 몰랐어요. 하연은 계속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앞만 보고 걸었어요. 눈은 더 세차게 내렸고 바람은 더 거세게 불었습니다. 할머니를 업은 등이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하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하연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눈길이었어요. 발이 헛디디면서 하연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비틀거리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팔꿈치가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어요. 팔꿈치가 크게 긁혔습니다. 옷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할머니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거든요. 하연은 온 힘을 다해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간신히 할머니가 땅에 떨어지는 걸 막았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죄송해요. 하연은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없었지만 하연은 계속 말을 걸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하연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팔꿈치에서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다시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후후.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빈혈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지금 쓰러지면 안 돼. 하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때 배가 또 뭉쳤습니다. 통증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어요. 임신 후기에 오는 진통 같았습니다. 아기야, 제발 지금은 안 돼. 하연은 배를 한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이거 끝내고 바로 쉴게, 조금만 참아줘. 뱃속에서 아기가 또 발로 찼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하연은 그 느낌에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아가도 엄마 믿고 있어. 내가 해야 해. 하연은 다시 걸었어요. 할머니의 몸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처음보다 2배는 무거운 것 같았어요. 하연은 벽을 짚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차가 있었어요. 하연은 손을 들어 차를 세우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좀 태워주세요. 하지만 차는 그냥 지나갔어요.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연은 다시 걸었습니다. 병원까지 남은 거리는 아직 200m 정도 남았어요. 하지만 하연에게는 200km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이 무거워서 질질 끌렸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 작은 가게가 보였어요. 가게 주인이 밖으로 나와 하연을 보았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쉬었다가요. 주인은 의자를 내놓으며 말했어요.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서요. 감사합니다. 하연은 그 자리를 지나쳤어요. 앉으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택시가 지나갔습니다. 하연은 또 손을 들었어요. 택시요. 좀 태워주세요. 하지만 택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하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울면 안 돼. 지금 울면 안 돼. 하연은 다시 걸었습니다. 신호등이 보였어요. 신호등에서 잠시 멈췄을 때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람이 하연을 보며 말했어요. 혹시 병원 가시는 거예요? 병원은 저쪽이에요. 저 모퉁이 돌면 바로 보여요. 감사합니다. 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하연은 다시 걸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어요. 그러자 멀리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하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아직 100m는 남았습니다. 하연은 계속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때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연은 바닥에 쓰러질 뻔한 순간 목에 두른 빨간 목도리가 얼굴을 스쳤어요. 목도리에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등을 떠미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나 힘낼게요. 조금만 더 힘낼게요. 하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어요. 병원 입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0m, 30m, 10m. 드디어 병원 입구 계단이 보였어요. 하지만 계단 앞에서 하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더, 조금만 더야. 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으로 계단 난간을 잡고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계단, 2계단 올라갔어요. 드디어 병원 유리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연은 손으로 문을 밀었어요. 하지만 힘이 없어서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발로 문을 찼어요. 쿵! 문이 열렸습니다. 하연은 비틀거리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연의 목소리가 병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숨이 끊어져요.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혈당이 떨어진 것 같아요. 빨리 도와주세요. 하연은 간신히 말했습니다. 의료진이 할머니를 받아갔어요. 침대가 급히 준비되었습니다. 혈당 체크, 빨리.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다행이다, 할머니 살았다. 그 순간 하연의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하연은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빈혈이 왔습니다. 시야가 점점 흐려졌어요. 한 간호사가 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산모님, 산모님 괜찮으세요? 어머, 팔에서 피가. 간호사는 하연의 팔꿈치를 보고 놀랐어요. 산모님, 지금 검사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분부터 할머니부터 살려주세요. 하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연은 복도 벽에 기대앉아 숨을 고르려 했어요. 빨간 목도리는 여전히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목도리는 눈에 젖어 축축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연은 목도리를 만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제가 해냈어요.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응급실 안은 바빴습니다. 의료진이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급히 처치를 시작했어요. 혈당 32하, 포도당 수액 준비해요. 의사가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맥이 너무 약해요. 심전도 찍으세요. 네, 지금 바로 준비합니다. 간호사가 심전도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피검사도 해야 해요. 체열 준비. 또 다른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할머니의 팔을 소독했어요. 복도에 앉아있던 하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가빠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 간호사가 하연에게 다가왔어요. 산모님, 괜찮으세요? 지금 검사 받으셔야 해요. 간호사는 하연의 팔꿈치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팔에서 피가 계속 나고 있어요. 소독해야 해요. 하지만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분부터 먼저요. 하연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소독약을 가져왔어요. 그래도 이건 해야 해요. 임산부분이 감염되면 안 되잖아요. 간호사는 하연의 팔꿈치를 조심스럽게 소독했습니다. 하연은 신음을 삼켰어요. 상처에 소독약이 스며들어 따가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병원 안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신원 확인됐대요. 한 직원이 급히 뛰어가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VIP 환자래요. 그것도 엄청난 VIP. 직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져나갔어요. 회장님 어머님이래요. 강도연 회장님 어머님. 뭐? 그 강도연 회장님? 맞아요. 지금 난리 났어요. 병원 전체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이 급히 내려왔어요. 50대 후반의 병원장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모셔왔어? 확인했어? 병원장이 직원들에게 다그쳤습니다. 그게 CCTV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 모두 조심해. 병원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의료진이 모니터실로 뛰어갔습니다. CCTV 확인하래요. 빨리요. 모니터 앞에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화면에는 눈 내리는 거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임산부가 할머니를 업고 걷는 모습이 보였어요. 빨간 목도리가 눈보라 속에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분이네요. 저 임산부분이 모셔오신 거예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화면을 계속 돌려보니 임산부가 넘어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어머, 저 상태로 할머니를 업고 왔다고? 저분 임신하셨잖아요. 배가 저렇게 큰데.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에서는 환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일이래? VIP 환자가 오셨대. 그래서 이렇게 난리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병원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경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6명이 일렬로 들어섰어요. 긴급 통로 확보합니다.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비켜섰어요. 환자들도 구경하듯 복도 양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저기 봐, 누가 오시나 봐. 회장님이 오신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간호사가 하연을 찾으며 복도를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그분 모셔온 분이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연은 벽에 기대앉은 채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간호사가 하연에게 다가왔어요. 산모님이시군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연은 물었어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지금 응급처치 중이세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생명은 지키셨을 거예요. 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때 병원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병원 앞에 멈춰섰습니다. 경호원이 차 문을 열었어요.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9세 강도연 회장이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병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응급실에 계십니다.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계세요. 병원장이 급히 대답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머니가 왜 길에서 쓰러지신 거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게 산책 중에 저혈당 쇼크가 온 것 같습니다. CCTV는 확인했습니까? 누가 모셔왔죠? 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한 임산부분이 모셔오셨습니다. 임산부요?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CCTV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원장이 도연을 모니터실로 안내했습니다. 모니터 앞에 선 도연은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눈 내리는 거리, 한 임산부가 할머니를 업고 걷는 모습, 그리고 그 임산부의 목에 두른 빨간 목도리, 목도리 끝자락에 작은 자수가 보였어요. K, D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저 목도리를. 도연은 화면을 멈추라고 손짓했어요. 저 목도리 더 크게 보여주세요. 직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빨간 목도리가 크게 보였어요. 낡았지만 선명한 빨간색. 그리고 끝자락에 K, D라는 자수. 도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목도리 설마 그때?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기억했습니다. 30년도 더 된 기억이었어요. 군대 시절, 눈보라치는 훈련장, 무너지는 잔해,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전우. 도연아, 정신 차려. 도연아. 형님 뻘이던 윤만식이 잔해 속에서 자신을 끌어올리던 그 순간. 만식 형이 없었다면 자신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제대하는 날, 도연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빨간 목도리를 만식 형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이니셜을 수놓아준 목도리였어요. 강도연의 K, D. 형님, 이거 제가 제일 아끼는 건데 형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도연이 목도리를 만식의 목에 직접 걸어주며 말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형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 평생 잊지 않을게요. 만식 형은 웃으며 목도리를 만졌었죠. 아이고, 고맙네. 나한테는 과분한 선물이야. 아닙니다. 형님 목숨값으로는 부족하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대 후 연락처가 바뀌어서 다시 찾을 수 없었어요. 도연은 사업을 키워나가며 바빴고 만식형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도연은 화면 속 빨간 목도리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목도리 그때 그 목도리야. 저 자숙해이. 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병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임산부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계속 걸었어요. 눈보라 속에서 빨간 목도리가 휘날렸습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 사람, 저 임산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복도에 계실 겁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안내해 주십시오. 도연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복도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도연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도연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벽에 기대앉아 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임신한 배가 큰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목에 두른 빨간 목도리. 목도리 끝자락에 K. D라는 자수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분이래요. 하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잠깐. 도연은 손을 들어 경호원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도연은 천천히 하연에게 다가갔어요. 하연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정신이 몽롱했어요. 도연은 하연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실례지만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연은 눈을 떴습니다. 앞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네. 아버님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윤만식입니다. 그 순간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만식 형님.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식 형님 따님이었구나.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보았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굽혔어요.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허리를 깊이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회장이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는 모습은 누구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하연은 당황했어요. 아니,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하연은 도연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팔을 뻗으려 해도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59세 회장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당신 아버님은 제 목숨을 구하신 분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가요? 하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 군대 시절 만식 형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겨울 훈련 중에 사고가 났었죠.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이었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건물이 무너지면서 제가 잔해에 깔렸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제 위로 쏟아졌죠.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눌려서 움직일 수도 없었죠.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그때 형님이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험하다며 피했지만 형님은 혼자 뛰어드셨어요. 도연아, 정신 차려. 도연아. 도연은 그때 들었던 만식 형의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형님이 없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형님이 자네를 들어 올리고 저를 끌어내 주셨어요. 하연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연은 아버지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과로로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생명의 은인이세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제대하는 날 저는 형님께 제가 가장 아끼던 이 목도리를 드렸어요. 도연은 하연의 목에 두른 빨간 목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목도리 제 어머니가 제 이름 이니셜을 손수 수놓아 주신 거예요. K. D 강도연이라고요. 도연의 손이 목도리를 향했지만 만지지는 않았어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연은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목도리 끝자락에 있는 K. D라는 자수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세월이 지나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글자였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였군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 하연은 이 글자가 뭔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웃기만 하셨죠. 저는 평생 형님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제대 후 연락처가 바뀌어서 다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도연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했고 바빴습니다. 형님을 찾으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졌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형님을 찾는 걸 게을리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형님은 고생하고 계셨던 거군요. 제가 형님을 찾았더라면. 도연은 자책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의 따님이 오늘 제 어머니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술렁였어요. 어머, 그런 인연이. 30년 전 일이. 사람들이 작게 수군거렸습니다. 경호원들도 간호사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운명 같은 이야기를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연은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을 구하셨다니. 하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님은 늘 그런 분이셨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죠. 도연이 말했습니다. 훈련소에서 형님은 늘 동료들을 챙기셨어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대신 짐을 들어주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업고 가셨죠. 도연은 만식형을 떠올렸습니다.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형님을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과로로 몸이 안 좋으셔서. 하연은 아버지의 마지막을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하셨어요. 무거운 걸 나르고 위험한 일도 하셨죠.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셨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돈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가셨어요. 제가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도연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께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간호사 한 명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목도리를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목도리를 그렇게 아끼신 이유가 있었군요. 하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목도리를 만지며 이건 아빠 목숨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 추운 겨울에도 아버지는 이 목도리만은 절대 벗지 않으셨어요. 낡고 해져도 버리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볕들 날이 온다고. 하연이 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누군가를 살렸고 그 사람은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고. 하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어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도연은 한참을 울었어요. 59세 남자가 복도에서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 간호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경호원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어요. 도연은 눈물을 닦고 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당신 가족을 도와야 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건 보답이 아닙니다. 제 의무입니다. 형님께 갚지 못한 빚입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저희 남편이 공사장에서 다쳐서 누워 계세요. 허리를 크게 다쳐서.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움직이지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계를. 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형님 가족이 그렇게 고생하고 계셨군요. 도연은 자책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형님을 찾았더라면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저희 일이에요. 하연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제 일입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분 치료, 어머님 치료, 그리고 출산 준비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하연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목숨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연은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이분을 지금 바로 검사받게 해드려. 산모 검진, 모든 검사 다 해드려.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해. 네, 회장님. 경호원이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목도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식 형님, 제가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늦었지만 형님 가족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빨간 목도리는 여전히 하연의 목에 걸려 있었어요. 낡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K. D라는 자수는 세월이 지나 바랬지만 여전히 또렷했어요. 그 목도리는 이제 단순한 천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을 이어주는 30년을 넘어선 인연의 증표였습니다. 생명을 구한 은혜가 세월을 넘어 다시 생명을 구하는 은혜로 돌아온 것이었죠.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기적 같은 인연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하연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산모님, 지금 검사 받으러 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연은 휠체어에 앉으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하연 곁에 서 있었어요. 눈가는 아직 붉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연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경호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바로 비서실에 연락해. 산모 검진 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라고 해. 네, 회장님. 경호원이 전화기를 꺼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주소를 확인해서 지금 바로 의료팀을 보내. 어머님과 남편분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연은 놀랐어요. 지금요? 지금 바로요? 네, 지금 당장이요. 하루라도 빨리 도와드려야죠. 도연은 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가족이 이렇게 힘드신데 하루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어요. 반지하 방 주소를 부끄럽고 초라한 그 주소를. 경호원이 그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로 의료팀을 보내겠습니다. 주거 문제도 함께 확인해. 산모가 안정적으로 출산 준비할 수 있는 곳으로 이주 준비해. 도연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호원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꿈인가요? 하연은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 가족은 제가 돌보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어요. 산모님, 검사실로 가실게요. 하연이 복도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모두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저 임산부분이 회장님 어머님을 구하셨대. 임신 8개월인데 할머니를 업고 왔대. 눈보라 속에서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대. 대단한 분이네.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한편 응급실에서는 도연의 어머니 한정옥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급히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도연아, 내가 어떻게 된 거니? 정옥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혈당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가 나를 병원에? 정옥이 물었습니다. 한 임산부분이 어머니를 업고 오셨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산부가 나를? 정옥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그것도 임신 8개월이신 분이 눈보라 속에서 어머니를 업고 병원까지 오셨어요.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분이 만식 형님 따님이세요. 정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식이? 네가 늘 찾던 그 전우? 네, 어머니.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이 30년 전에 저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형님 따님이 오늘 어머니를 살려주셨어요. 정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인연이, 세상에 그런 인연이 있단 말이니. 정옥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어요. 네, 어머니.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만식이가 그 친구가 딸을 그렇게 키웠구나. 정옥이 말했습니다. 네, 형님을 닮으셨어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도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형님께 진 빚을 갚을 거예요. 형님 가족을 제가 돌볼 겁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해, 당연히 그래야지.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분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라. 내가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네, 어머니. 제가 전하겠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검사실에서 하연은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하연의 배에 대고 화면을 보았어요. 아기는 건강합니다. 다행이에요.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아기가 괜찮아요? 네, 심장 박동도 정상이고 크기도 적당해요. 태동도 활발하고요. 의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아기가 손을 움직이고 있어요. 화면에는 작은 생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고마워 아가야, 엄마 믿고 버텨줘서 고마워. 대단하신 엄마네요. 의사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겪으신 일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임신 8개월에 사람을 업고 병원까지 오시다니.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산모님 몸이 많이 약하세요.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빈혈도 심합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혈색소 수치가 많이 낮아요. 정상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제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 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드셔야 해요. 아기를 위해서라도요. 출산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상태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영양 공급도 받으시고 안정도 취하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검사가 끝나고 하연이 복도로 나왔을 때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어떠세요?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기는 괜찮대요, 다행히. 하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도연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산모님 몸이 많이 약하시대요. 입원하라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입원 준비하세요. VIP 병실로요. 도연이 즉시 지시했습니다. 그때 경호원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의료팀이 산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은? 도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남편분은 허리 부상으로 누워 계신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두 분 모두 지금 바로 병원으로 모셔와. 이 병원 VIP 병동에 준비해.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연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랑 남편을 여기로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당연하죠. 제대로 치료받으셔야 해요. 형님 가족이 아프신데 어떻게 그냥 두겠습니까? 도연이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하연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답은 무슨요? 이건 제 의무입니다. 도연은 하연의 손을 잡았어요. 형님이 제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님이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도 당신께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 하세요. 어머니가 의식을 찾으셨어요. 정말요? 할머니가 깨어나셨어요? 하연은 반가워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당신이 빨리 모셔오지 않으셨다면.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병원 복도를 물들였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하연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하루였어요. 아침엔 껌을 팔며 하루하루 버티던 임산부였지만 지금은 생명의 은인으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도연에게도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30년 동안 찾지 못했던 전우의 가족을 운명처럼 다시 만난 날이었으니까요. 형님, 제가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빨간 목도리는 여전히 하연의 목에 걸려 있었어요. 30년을 넘어 이어진 인연의 증표로 생명을 구한 은혜가 다시 생명을 구하는 은혜로 돌아온 기적의 증거로 1시간 후 병원 로비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구급차 2대가 도착했어요. 하연의 어머니 양선이와 남편이 병원으로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하연은 VIP 병실에서 급히 나왔어요. 어머니, 여보. 복도에서 하연은 2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남편도 다른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연아. 어머니 양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우리가 왜 여기 온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불안했어요.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옮겼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하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의사 선생님들이 오시더니. 남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설명할게요. 지금은 치료부터 받아요. 하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어요. 의료진이 2 사람을 각각 병실로 옮겼어요. 도연이 하연 곁에 다가왔습니다. 어머님과 남편분 상태를 정밀 검사할 겁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배치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연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병실로 재활의학과 의사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꿈이야? 아니면 진짜야? 어머니 양선이가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어요. 간호사가 어머니의 혈압을 재고 의사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팔 좀 움직여 보실 수 있으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팔을 움직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팔은 굽어 있었고 굳어 있었습니다. 다리는 어떠세요? 움직여 보세요. 어머니는 다리도 움직이려 했지만 역시 어려웠어요. 다리도 굽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의 팔과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중풍 후유증이 심하시네요. 팔과 다리가 많이 굳으셨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면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요? 이 굽은 팔다리가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의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매일 물리치료를 받으시고 운동치료도 하셔야 해요. 처음엔 힘들지만 점점 나아지실 겁니다. 선생님,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치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어머님, 포기하지 마세요. 하연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들었죠? 다시 좋아지실 수 있대요. 하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 병실에서는 남편이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정형외과 의사가 엑스레이와 MRI 사진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허리 4번과 5번 사이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신경이 눌려 있어요. 의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을 수 없는 건가요? 남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잠깐만요.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의사는 남편의 발을 만졌습니다. 이게 느껴지세요? 네, 느껴져요. 이쪽은요? 네, 이쪽도 느껴집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여 보실 수 있으세요? 남편은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가락을 움직였어요. 움직여져요. 조금씩.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입니다. 신경이 살아있어요. 완전히 손상된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감각이 있고 발가락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신경이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수술로 눌린 신경을 풀어주고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어요?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수술 후 재활 기간이 필요하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살아있으니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걸을 수 있다니.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몇 달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연이 남편 병실로 들어왔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어요? 응, 들었어. 다시 걸을 수 있대. 남편은 하연을 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짐만 되고. 무슨 소리예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하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도 다시 걸을 수 있고 엄마도 좋아지실 거예요.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연은 목에 두른 빨간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연은 자신의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가 영양주사를 놓아주었습니다. 산모님, 이제 푹 쉬세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연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아침에 반지하 방에서 일어나 껌을 팔던 자신이 지금은 VIP 병실에 누워 있다니. 어머니는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남편은 다시 걸을 수 있다니. 하연은 목에 두른 빨간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였나요? 볕들 날이 온다고. 하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편히 쉬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도연은 의자를 가져와 하연 곁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께 들으셨죠? 어머님도 남편분도 좋아지실 수 있대요. 네, 정말 꿈만 같아요. 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제가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돼요. 도연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산모님을 휠체어에 모셔드려요. 잠시 후 하연은 휠체어를 타고 정옥의 병실로 갔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침대에 정옥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옥은 하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정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신하신 몸으로 나를 업고 병원까지 어떻게 그런 일을. 정옥은 하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께서 위급하셨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아들을 구해주셨다면서요. 정옥이 말했습니다. 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 인연이 이렇게 다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옥은 하연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로. 할머니, 건강하세요. 저도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도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어요.
하연은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어요. 아가야, 우리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질 거야. 하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이제 배고프지 않을 거야. 따뜻한 집에서 태어날 거야. 아기가 또 발로 찼습니다. 마치 알았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지켜주시는 거야.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하연은 빨간 목도리를 꼭 안았습니다. 목도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버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볕들 날이 정말 왔어요. 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걱정도, 두려움도, 배고픔도 없는 잠. 그날 밤 병원의 4개 병실에는 하연의 가족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연, 어머니, 남편. 3사람 모두 처음으로 편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30년 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했고 30년 후 그 은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빨간 목도리는 그 모든 인연을 지켜본 증인이었어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고 했던가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이날 이 병원에서 일어난 일은 그 말을 증명하는 기적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의 찬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하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연은 도연이 마련해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따뜻한 거실, 햇볕이 잘 드는 방, 깨끗한 주방. 반지하 방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여보, 이 집 정말 좋다.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전에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면 3달 안에 걸을 수 있대요. 하연이 남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니. 남편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어요. 발가락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매일 물리치료 받으러 가야 해요.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알아. 나 열심히 할 거야. 당신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 양선이가 재활치료사와 함께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번엔 팔을 들어 올려 보세요. 천천히요.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굳었던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한 달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잘하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요? 내 팔이 이렇게 움직이다니. 어머니는 놀라워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시니까 좋아지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치료사는 격려했습니다. 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음식이 가득했어요. 우유, 과일, 고기, 채소 먹고 싶은 게 다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하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출산 예정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곧 만날 수 있어. 하연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연이 문을 열자 도연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직원 3명이 커다란 박스들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도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연이 박스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이건 아기용품들이에요. 출산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기 방에 놓아드릴게요. 직원들이 박스들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연은 놀란 표정으로 박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스가 무려 7개나 되었거든요. 회장님, 이게 다 뭐예요? 아기 침대, 옷, 장난감 필요한 것들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직원들이 아기 방으로 들어가 박스들을 풀기 시작했어요. 하연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아기 침대가 나왔어요. 하얀색의 별 무늬가 있는 예쁜 침대였습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침대를. 하연은 감탄했어요. 이어서 아기 옷들이 나왔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옷들이 수십 벌이나 되었어요. 이건 신생아 옷이고 이건 100일 이후 입는 옷이에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장난감들도 나왔어요. 딸랑이, 인형, 모빌 아기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손주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도연이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아기 침대를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침대는 창가 쪽에 놓였습니다. 여기 놓으면 햇볕도 잘 들고 좋을 것 같아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부드러운 이불과 베개가 깔렸어요. 모빌도 침대 위에 달렸습니다. 이 모빌은 음악도 나와요. 아기가 잠들 때 틀어주시면 좋아요. 직원이 스위치를 켰습니다. 잔잔한 자장가가 흘러나왔어요. 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옷장에는 아기 옷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었어요. 작은 양말, 모자, 턱바지까지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장난감들은 선반에 예쁘게 놓였어요. 우와, 진짜 아기방 같아요.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문 앞까지 와서 감탄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이런 방에서 자라는구나. 어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직원들이 정리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도연은 거실로 나와 어머니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재활치료 잘 받고 계시죠? 네, 덕분에 팔다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남편에게도 다가갔어요. 수술 후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발가락도 잘 움직이고 감각도 돌아오고 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재활만 잘 받으시면 걸으실 수 있다고 하시던데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은 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출산 준비는 다 되셨죠? 네, 덕분에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출산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최고의 산후조리원을 준비해 놨습니다. 너무 많이 해주셔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답은 무슨요? 이건 제 의무입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형님이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형님 손주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도연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남편분 재활치료비와 생활비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쓰세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는데. 아닙니다. 당신 가족이 편히 지낼 수 있게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도연은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하연은 눈물이 났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이 돌아간 후 하연은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하연은 빨간 목도리를 꺼내 아버지 사진 옆에 두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볕들 날이 정말 왔어요. 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구하신 분이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끌어 주신 거죠? 하연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희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눈이 내렸습니다. 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송이가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을 보며 하연은 한 달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눈보라 속에서 할머니를 업고 걸었던 그날. 모든 것이 바뀐 그날. 여보, 눈 와요.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응, 예쁘다. 그치? 그날도 이렇게 눈이 왔었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머니를 업고 병원에 갔던 그날. 응, 그날이 우리 인생을 바꿨어요. 하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연은 빨간 목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목도리는 아버지 영정사진 옆에 고이 놓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의 어머니 정옥이 하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 할머니. 하연은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가씨, 잘 지내셨어요? 정옥은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덕분에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배가 정말 많이 나왔네요. 곧 출산이시죠? 네, 2주 후에요. 정옥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기한테 주려고 준비한 거예요. 상자를 열자 작고 예쁜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너무 귀한 건데요. 아니에요.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아기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정옥은 하연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렴. 할머니가 기다릴게. 하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옥은 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과 빨간 목도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 아들을 구해주신 분이시군요. 정옥은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게 절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정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은혜를 따님이 다시 저를 살려주셨네요. 이게 인연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연도 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은 그쳤고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너는 참 복 많은 아기야. 많은 분들이 너를 기다리고 계셔.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였어요. 엄마가 약속할게. 너를 행복하게 키울게. 할아버지처럼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울게. 하연은 아기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아기 침대가 보였어요. 달빛이 침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네가 잘 방이 저기 있어. 예쁜 침대에서 자고 따뜻한 옷 입고 좋은 장난감 가지고 놀 수 있어. 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배고픔도 추위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건강을 되찾고 있었고 따뜻한 집이 있었고 곧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30년 전 아버지가 심었던 선행의 씨앗이 30년 후 하연에게 꽃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빨간 목도리는 아버지 영정사진 옆에 고이 놓여 있었어요. K. D라는 자수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 목도리는 이제 단순한 천이 아니었어요. 두 가족을 이어준 인연의 증표였고 선행이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윤만식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했던 선행이 딸에게 돌아간 것을 보며 볕들 날이 정말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볕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이었습니다.